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을 채워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신혼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기인데도 벌써부터 가슴 한편이 답답한 이유는 시댁 때문입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연 게시판에서 시댁과 인연을 끊었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예전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직접 겪어보니,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그 이유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우라는 존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에선 언니가 하나 있는 저로선 오빠 있는 집의 여동생이 이토록 까다롭고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신우는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아 보여요. 첫인상도 깔끔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게 잘하고 사회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그 말투와 행동이 은근히 사람 속을 긁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대놓고 욕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도 아니고 듣는 순간엔 기분 나쁜데 뭐라 반박하기도 애매한 그런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말끝마다 가시가 숨어 있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자니 제가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고 무시하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 식으로 신우는 저를 교묘하게 눌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말 없이 넘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또 만만해 보였는지 점점 더 선을 넘더라고요. 특히 이번 명절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매번 신우가 한마디 툭툭 던질 때마다 웃으며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단단히 벼르고 들어갔어요. 무례하게 굴면 똑같이 대놓고 싸우진 않더라도 적어도 돌려서 한 방 날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소라면 그냥 웃고 넘겼을 말을 약간 비틀어서 신우에게 제대로 돌려가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당황한 얼굴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속이 아주 다 시원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가족인데 하며 참고 넘겼던 지난날의 저 자신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건 한 번쯤은 터뜨려줘야 하는 거였는데 말이죠. 사실 남편과 저는 연애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됐고 결혼 전에도 몇 번이나 시댁에 함께 놀러 갔습니다. 당시엔 신우도 저에게 꽤 다정하게 대했거든요. 어색하지 않게 말도 먼저 걸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저는 속으로 그래 괜찮은 신우 같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랑 진짜 결혼할 생각이에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하더군요. 결혼하면 여자들은 다 불행해져요. 그걸 못하러 해요? 그 순간 저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싶었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말투도 표정도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고 나서부터 저는 신우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둘 사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구나.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내심 결혼을 반기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경고등이 켜졌던 거였어요. 신우와 그 남편, 그러니까 제 시매부까지 함께 만나는 자리는 저에게 늘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의 근원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앉아 있으면 한쪽은 말을 툭툭 던지고 한쪽은 말은 없지만 묘하게 눈치를 주고 그 분위기 자체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신우는 항상 자신의 말에 중심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누가 자신보다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 꼭 한마디씩 던져서 김을 빼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기려 했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쌓이고 또 쌓이니까 속에서 울컥하는 날도 많았죠. 한 번은 제가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귀여운 티셔츠랑 캔들 세트를 받았다고 했더니 신우가 대뜸 그걸 생일 선물이라고 준 친구는 제정신이야? 이러는 겁니다. 말투도 너무 시니컬하고 비아냥대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순간 당황해서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불쾌함이 가시질 않았죠. 뭔가를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싸움 같았거든요. 또 한 번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회식을 했는데 팀장님이 비싼 한우집을 예약해서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몸 상해서 일해놓고 고기 한 점 얻어먹고 행복해? 그게 노예근성이라는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이지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후려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냥 축하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걸 왜 꼭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게다가 신우는 틈만 나면 자기 오빠, 그러니까 제 남편이 얼마나 효자인지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오빠는 진짜 엄마 말이면 다 듣는 사람이야. 결혼해보면 알 거야. 효자 남편 둔 아내가 얼마나 피곤한지라며 마치 자기가 뭘 다 아는 사람인 양 말하더군요. 듣는 내내 기분이 묘했어요. 그럼 내가 엄마보다 늘 뒷전이라는 거잖아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신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효자 힘들다고 하는데 형부는 효자야? 라고요. 그러자 신우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우리 남편이 효자였으면 결혼 안 했어. 바로 이혼했지라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혼을 말로는 참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당신 오빠가 효자인 건 그렇게 자랑하면서 정작 본인은 효자랑 못 산다고요? 그럼 나는 뭘까요? 효자 남편 때문에 고생하라는 운명이라도 되나요? 게다가 신우 남편, 그러니까 제 시매부는 제 눈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분위기 흐르지 않게 농담도 잘하고요. 그런 사람과 사는 사람이 왜 이리 이중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워낙에 효자라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었어요. 주위에서도 다들 인정할 만큼 어머니께 살갑고 집안일에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죠. 저는 처음엔 그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효자 남편은 결혼하면 힘들다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제 남편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대리 효도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부모님께 효도는 본인이 나서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거부감은 없었죠. 오히려 자기 손으로 부모님 챙기고 나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효자는 아내는 뒷전에 두고 어머니 말만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함부로 굴어도 눈 감고 넘기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그런 남편일수록 오히려 아내에게 우리 엄마 좀 이해해줘요.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만 반복하고요. 그런데 연애 당시에 제 남편은 그런 쪽은 전혀 아니었어요. 제게는 항상 다정했고 오히려 제 부모님에게도 먼저 안부 연락을 드리곤 했죠. 명절에도 제 친정 선물을 챙기려 하고 따로 용돈도 드리겠다는 말까지 하며 진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열렸고 결혼하면 시부모님께도 최대한 잘하려고 마음먹었죠.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처음엔 의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리 효도를 강요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신우였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한 번은 남편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주말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고 연락을 했어요. 뭐 가족 여행이라고 해봐야 1박 2일 정도의 근교 일정이었고요. 남편도 괜히 미안했는지 주말 데이트 못하게 됐다고 계속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전 그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신우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여행 안 오냐? 이러는 거 있죠? 저는 당황해서 아니 오빠만 가기로 했어. 난 안 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대뜸 이제 가족이 될 거면서 점수 좀 따야지. 이런 기회에 가서 얼굴 좀 익히고 어머님 아버님 기분 좀 맞춰드려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 마치 제가 시부모님께 점수 따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시댁에서 잘못될 것처럼 겁을 주는 말투였어요. 이런 데서 점수 안 따면 나중에 시댁이랑 사이 안 좋아진다?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듣는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럽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는 내가 결혼해봐서 아는데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니까. 괜히 내가 조언하는 거 아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경험자라서 하는 말이니 고맙게 들으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 조언이라는 게 왜 그렇게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우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저는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랑 남편의 관계, 그리고 저희 시댁 분위기는 신우가 개입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결혼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말하면서 저에게 강요하듯 구는 모습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 시댁이랑 내 시댁은 다르고 당신 남편과 내 남편도 다르다라고요. 신우가 이상하게도 자꾸만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으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남편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괜히 혹시나 싶어서요.
진짜 나중에 대리 효도를 강요하는 사람일까? 결혼하면 시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신우 말대로라면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돌변해서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시부모님이 나긋나긋하신 것 같아도 막상 며느리로 들어가면 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을 관찰도 해보고 말하는 태도며 행동, 대화할 때 나오는 반응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남편이 나중에 결혼해서 저에게 시부모님을 떠맡기거나 대리효도를 강요할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부모님 챙기는 것도 스스로 감당하려 하고 저에게 그런 부담은 절대 지우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런 걸 보고 있자니 역시 신우가 괜히 겁을 주는 거구나 싶었고, 한편으론 신우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결혼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게다가 결혼 전에 시댁에 몇 번 놀러 갔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솔직히 저는 꽤 따뜻한 분위기였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도 저를 배려하고 식사 중에도 저에게 먼저 반찬을 챙겨주거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등 작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행동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참 고맙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그리 많은 분은 아니셨지만 제가 인사드릴 때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맞아주시곤 했어요.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불편한 말을 한 적도 없었죠. 시아버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꽤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고요. 그렇게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부모님을 접하다 보니 오히려 신우가 유난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신우의 말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신우는 꼭 그런 자리에선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훑어보거나 뒤에서 팔짱을 끼고 분위기를 삐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시선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신우가 저에게 직접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연애할 때 사이 좋은 커플일수록 결혼하면 더 싸우게 돼. 연애 땐 좋다고 착각해서 결혼하는 거지만 현실은 달라. 또 결혼은 현실이야. 결혼하고 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서로 서운하고 점점 마음이 멀어진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투가 마치 넌 아직 몰라서 그래 하는 뉘앙스였어요. 처음엔 그냥 결혼 선배로서 하는 조언이라 생각했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니 그게 꼭 경고 같고 아니면 내 결혼을 망치고 싶다는 듯한 느낌까지 들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내 결혼은 신우 말대로 되지 않게 만들겠다. 난 내 남편 믿고 내 감정 믿고 내 결혼을 내가 이끌어 나가겠다고요. 신우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정적인 말들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훨씬 진짜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우와 신우 남편 사이가 꽤 원만해 보였어요. 적어도 밖에서 볼 때는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였고 같이 나들이라도 나가면 분위기 안 좋게 티내는 일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엔 신우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우가 저에게 하는 말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혼이 얼마나 고통인지 시댁이 얼마나 숨막히는 곳인지 남편이 어떻게 변할지 같은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는 걸 보면서 점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특히 그 말투가 문제였어요. 꼭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거슬렸어요. 언니는 아직 결혼 전이라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이야 오빠가 천사처럼 보이겠지만 결혼하면 완전 딴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일반 남자들이랑 다르게 생긴 남자 없어요.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말들을 대놓고 그것도 웃으면서 툭툭 던지는데 그게 정말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더라고요. 제가 반박이라도 하면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라는 말로 넘기고요. 진짜 너무 얄미웠습니다. 신우는 남편도 그렇지만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괜찮아 보여도 막상 며느리 돼 보면 다를 거예요. 그때 가면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될걸요? 이런 식으로 꼭 저주라도 퍼붓는 듯한 말들을 계속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들이 제 귀에 찝찝하게 남아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렇게 계속 흔들리게 만들어 놓고 신우는 또 천연덕스럽게 제 앞에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전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결혼을 앞둔 저로서는 솔직히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신우는 꼭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나에게 악담을 하고 싶은 거구나. 다른 의도 같은 거 없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다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도 신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어요. 이유를 따져봐야 뭐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과 굳이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마음 쓰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큰 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분위기 좋게 흘렀고 양가 부모님 모두 서로를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색함은 있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시고 자녀들 결혼이니 잘 부탁드린다고 몇 번씩 덕담도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잘 풀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상했고 시부모님 역시 기대 이상으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기보다는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음식을 하면 꼭 저 먼저 챙겨주시고 아플 때는 약을 챙겨 보내주신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효자인 건 맞지만 제게 효부 역할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죠. 아내가 아닌 자기가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너무 편하셨기 때문에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중엔 그러시더군요. 얘야, 너는 친정엄마한테도 이렇게 자주 전화하니? 매일같이 전화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만 해도 되라고요. 웃으면서 하신 말이었지만 제가 조금 지나쳤나 싶어 그 다음부턴 조금 텀을 두고 연락을 드리긴 했죠. 시어머니와 제 친정엄마도 성격이 잘 맞으셔서 두 분이 가끔 연락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모두가 나쁘지 않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신우만은 계속 그 톤이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또다시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대놓고 말했죠. 아가씨가 전에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저 지금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제 말을 듣고는 시큰둥하게 웃으면서 1년이나 지나고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라고 하더군요. 마치 지금은 신혼이니까 좋은 거지라는 뉘앙스로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1주년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기념일을 소박하게나마 챙기고 서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신우에게 또 한 번 말했죠. 1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행복해요. 오히려 더 서로 배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는 이번엔 그래도 좀 더 있어봐. 애 낳아봐. 그때부터가 진짜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또다시 시작되는 부정적인 예언.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점점 그 말들이 짜증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은 내가 힘들어지기를 바라는 건가? 왜 항상 결혼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지난 명절에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고 그 뒤로는 정신없이 설거지하고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음식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피곤했는데도 끝까지 마무리하느라 쉬지도 못했죠. 그렇게 모든 걸 다 치우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어느덧 아침 9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아직 오전인데도 시어머니는 벌써 저희를 나가라고 하셨어요.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익숙해져야 하는 걸까요? 너희는 이제 친정에 가야지. 얼른 가봐라. 하시며 거의 등을 떠밀듯이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했어요. 신우 오면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요. 인사도 못 드리고 가는 건 좀 그래서요. 사실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정색하시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얼른 가. 여긴 다 끝났어. 라며 제 말을 잘라버리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급히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가서는 점심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까지 있다가 헤어졌죠. 시댁에서 서운했던 마음이 친정의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가려니 또 마음이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했어요.
그냥 시댁에 다시 들를까? 간단히 술 한 잔만 하고 오자. 피곤하긴 했지만 저도 갑자기 그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날 하루를 좀 더 길게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오셨어요. 어머, 너희 왜 또 왔어? 하시기에 남편이 웃으며 술 한잔 하고 싶어서요. 그냥 조용히 있다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 두 분 다 은근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상을 차릴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얘기나 나누다 가겠다고 하니 그제야 편하게 대해주셨죠. 그 분위기 덕분에 신우와 신우 남편도 합류해서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은 잠시 후 너희끼리 얘기해. 우리는 좀 들어갈게. 하시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만큼 분위기가 편해졌다는 뜻이겠죠. 저희 부부도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하려고 대리운전 앱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신우가 또 그 특유의 목소리 톤으로 운을 떼더라고요. 결혼은 말이야, 진짜 사람이 달라져 하는 식으로 또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또 시작이야? 저는 되도록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아가씨, 이런 좋은 자리에선 좀 그런 말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저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 얼굴이 확 빨개지더니 말문을 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왜 나빠? 나는 결혼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결혼은 다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불만이 잔뜩 섞인 말투로 열변을 토했어요. 마치 제가 순진해서 아직 모른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순간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지만 저는 굳이 맞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신우의 말에 미소로 응수했어요. 목소리 톤은 최대한 밝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말씀 맞아요. 결혼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진짜 실감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도 잘해줬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더 잘해주네요. 매일매일이 고마운 일 투성이고요. 일부러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죠. 사실 부모님도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며느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이래서들 결혼하면 부모님이 달라 보인다고 하나 봐요. 저는 현실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 매일이 참 좋거든요. 신우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매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그러더니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아직 애가 없어서 그래. 애 낳아보면 알게 돼. 정말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좋은 얘기를 하면 꼭 아직 몰라서 그래로 묻어버리는 신우 특유의 태도. 저는 또다시 그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연한 얼굴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오빠가 지금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이 생기면 더 잘해주겠죠. 부모님도 친손주 안겨드리면 더 아껴주시지 않겠어요? 한마디 한마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가족이면서도 오빠 성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빠는요, 진짜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한테 짜증 한 번 낸 적 없고 제 말은 뭐든 들어주려고 해요. 부모님도 정말 다정하시고요. 그렇게 말을 마치고 남편을 바라보며 눈을 맞췄는데 남편이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하지. 한마디지만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신우는 말문이 막혔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꼬리는 올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황해 보였고 신우 남편은 괜히 물만 마시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따라 그 한마디 당연하지가 그렇게 짜릿하고 통쾌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신우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본인 삶이 조금 퍽퍽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악담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결국 본인만 더 외로워져요. 말을 하면서도 내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는데 신우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직선적으로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볼이 확 붉어지더니 손바닥으로 계속 뺨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살짝 돌리듯 이어갔습니다. 나는 고모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밖에서 뵈면 아가씨한테 자상하게 해주시고 말투나 태도도 참 부드러우시잖아요. 내가 아가씨랑 결혼 전부터 몇 번 술자리를 같이 했잖아요. 그 자리들 솔직히 말해서 고모부 안 계셨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듣기 싫은 부정적인 말에 시도 때도 없이 결혼 악담을 퍼붓는 아가씨와 내가 왜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싶었겠어요. 말을 하면서도 저는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신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뱉어냈죠. 그런 아가씨와 함께 사는 고모부가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더 존경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가씨 같은 성격과 살아가면서도 늘 웃는 얼굴 유지하는 거 보면 정말 좋은 남편이신 것 같아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요.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를 슬쩍슬쩍 보더군요. 얼굴은 더 붉어지고 물컵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한마디 더 보탰어요. 사실 나도 아가씨한테 조언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아가씨가 늘 나한테 결혼은 현실이다. 시댁은 결국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나도 그런 식으로 조언 한번 해볼까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신우는 순간 당황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근데 미안해요. 내가 해줄 조언은 없네요. 왜냐면 그런 조언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말들이잖아요. 자기는 다 겪어봐서 안다는 식으로 마치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려다보는 말투, 그게 조언이 아니라 훈계 같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가씨처럼 그러고 싶진 않네요. 그 말을 마친 후 저는 고개를 약간 숙이듯 웃으며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있다가 테이블 아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손끝에 저는 괜히 울컥할 뻔했어요. 거기 있는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순간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술잔만 바라보는 신우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처음 신우가 제게 해주던 말들을 들었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진심 어린 조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신우는 이미 결혼을 해본 사람이니 뭐라도 배울 게 있을까 싶기도 했죠. 어쩌면 제가 순진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더군요. 그건 조언이 아니라 조언처럼 보이게 포장된 악담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미리 무너지게 하려는 듯한 말투들, 그리고 듣고 나서 기분이 계속 찜찜해지는 말들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굴진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둥글고 착한 편이라 그 순간마다 정면으로 되받아치기보다는 그냥 한번 웃고 넘기거나 살짝 돌려서 말하곤 했거든요. 사실 저도 마음만 먹으면 신우에게 톡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악담들 하나하나 곱씹으면 충분히 되돌려줄 수 있는 말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안 상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저는 결국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돌려가기 정도는 했죠. 그 정도도 안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참고 넘긴다고 해도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차라리 말을 품위 있게 하면서도 제 속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먼저 선을 넘지는 않았고 제 감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던 거죠.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뱉는 말,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지난 추석 이후로는 신우를 아직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은 조용해졌거든요. 아마 신우도 제 말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워낙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지켜보려고요. 사람이란 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언젠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저는 제 나름대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신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제가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요. 그땐 다시 사이다 후기 써서 올릴게요.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던 제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주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위로가 되네요.